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경매에서 입찰 전후 낙찰자의 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먼저 시그널 영상을 뵙고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인데요.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기한까지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리 분석의 핵심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가지고 소멸하거나 인수하는 권리상의 하자를 나누는데요. 소멸주의란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소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에 빚이 많거나 또는 임차인이 많아도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소멸주의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경매 입찰 전후 낙찰자의 권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그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입찰 전후 낙찰자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 입찰에서 낙찰만 받으면 그게 다 경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모든 부분은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경매 방식을 알고 가면 훨씬 더 안전한 경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찰 전 주의사항과 입찰 후 매각 기일에 따른 어떤 권리 관계, 그래서 낙찰자로 하여금 어때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찰 전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전 주의사항은 물건별로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장을 꼭 가시라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물건의 현장을 먼저 가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점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채무자 겸 소유주가 가지고 있나? 임차인이 가지고 있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현황상의 어떤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가를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권리자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낙찰 이후 명도까지 여러분이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에 있는 점유권자의 권리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등기부상, 등기부는 그 부동산의 역사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등기부를 어때요? 시간별로 차분히 여러분이 어때요? 파악을 하시다 보면은 그 점유권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까지 다 눈에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권리 분석 자체는 여러분이 이제 권리 분석 그러면은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이겠죠. 먼저 등기부는 그 부동산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역사와 권리가 기재된 공적인 장부다. 그런데 그 누구도 어때요?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만 그 등기부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3자, 그 집안의 소재지에 관심 있는 제3자 그 누구나 열람을 해서 그 부동산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낙찰 후에입니다. 입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반드시 가보셔가지고 점유권자를 파악하시고 또 수익 분석해서 또 그 미래 가치 분석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입찰을 하는 당일날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은 다음에 오늘 낙찰 받으면 최고가 매수인으로서요, 기분만 좋겠죠. 하루 기분 땡, 오늘 최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낙찰 받고 나서 어때요? 매각 이제 허가 결정을 내리죠. 7일 후에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이 매각 결정기일로 이 결정을 해주는 게
허부 결정이라고 합니다. 허가, 불허가 결정기일이 낙찰 후 7일입니다. 7일 후에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낙찰자의 권리라 그랬습니다. 허가, 불허가 결정기를 7일 동안 대부분의 경매인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허가 결정만, 법원의 허가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는 부분인데 낙찰자 이 7일 동안 허가, 불허가 자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까지 다 한 상태에서 뭐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중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의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럼 불허가 결정은 무엇이 나올까요? 실질적으로 무잉여라든지 기타 이러한 권리 부분이 있었을 때 무잉여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채권가 매수인으로서 7일 동안 이 불허가 내가 만약에 잘못 받았다 아니면은 그 현황조사서나 간평이나 매각물건 명세상에서 인수되는 권리가 없었는데 인수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불허가 사유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제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그래야 내가 추가로 법원에서 매각되는 어떤 그런 정보 이외에 다른 추가로 인수되는 부분에 따라서 내가 불허가 신청하면 어때요? 불허가 결정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어때요? 날리는 그런 일이 잔금을 납부를 못해서 보증금을 날리는 그러한 어떤 일은 없도록 만드는 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낙찰 후 이제 매각 확정 기일까지입니다. 자, 허가 결정이 내리고 이제 확정이 됩니다. 뭘로? 최고가 매수인으로. 최고가 매수인으로 확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 7일이 또 있죠. 여기에서부터 결정하고 나서 또 7일입니다. 이게 7일 후에 확정되는데 이제는 그 부동산 물건에 따라서 어때요? 이의신청 기간이다. 이의신청. 누가? 실질적으로 등기부상의 권리자, 임대차상의 권리자, 현황상의 권리자들이 어때요? 이의신청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건 먼저 채무자 겸 소유주죠.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물건이 경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매수인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물건이 무슨 경매였어요? 임의 경매로 진행할 때와 강제 경매로 진행했을 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에서는 임의 경매로 진행했을 때는 어때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확정이 돼 있겠죠. 그분과 합의를 통해서 어때요? 이제 취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7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에서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겠다. 왜? 이 일부 이자와 일부를 반환을 해줬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최고가 매수인은 어때요? 허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주한테 당신은 가서 최고가 매수인의 뭐예요? 네, 경매를 취하하겠다라는 허가에 대한 확인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가 있었을 때는 이제 최고가 매수인의 어떠한 동의를 받아야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때요? 안 해주면은 이 채무자 겸 소유주는 어떤 제도나 공탁을 해놓습니다. 공탁.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탁을 해놓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뭐가 되냐? 경매가 취소가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강제 경매로 진행했을 때는 어떨까요? 강제 경매로. 강제 경매는 실제로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담보권 설정을 해서 돈의 금전을 차용을 했죠. 근데 강제 경매는 어때요?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금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채무자 겸 소유주는 실질적으로 가압류가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가압류에 의한 경매는 강제 경매입니다. 이 채무자 겸 소유주는 어때요? 가압류 권리자와 합의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합의 이후에도 또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는 어때요?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도 하고 수익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향후 미래의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제 경매를 취하겠다고 동의를 해주라고 하면 어때요? 쉽게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탁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채무자 겸 소유주한테 어때요? 여기는 취소가
해주기는 해줍니다만 취소될 확률이 더 많지 않다. 임의경매에서는 취소 확률이 95%라면 강제경매에서는 취소 확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최고가 매수인의 권리는 이러한 결정기일에 그 시간대에 따라서 내 권리를 행사를 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잔금 납부 후에 이제 낙찰자의 권리인데 인수권리 대처법과 소멸권리 대처법을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있겠죠. 그 물건의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 중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95%가 뭐라 그랬어요? 근저당이라고 했습니다. 근저당. 이 시장, 경매 시장이나 매매 시장에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 물건에 대출을 받지 않는 물건이 시장에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실제로 내 물건이 경매까지 가는데 은행에 대출 받지 않는 상태에서 경매 나오는 물건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저당이 1순위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채무자 겸 소유주가 이 은행에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약 3개월 후에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오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 말소 기준 등기 부분에 선순위 임차인 A라는 부분은 있다. 더 빨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후순위 임차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은 권리 관계가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소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자연 소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순위 임차인 어때요? 권리 신고 안 하면 낙찰자가 거기에 따른 권리를 인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